네, 오늘 장 불안불안하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장 시작하고 나서 한 1시간 40여 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도 코로나 수혜가 되는 종목으로 굉장히 강한 쏠림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지금 하단이 지지가 안 되네요. 지금 코스닥이 1% 넘게 빠지게 되면서 불안불안한 조짐 나타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더 잘 그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빅피처 신규수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장에 마음 편하지가 않아가지고 월요일에 잘 쉬고 갔는데 예. 시장에 조금 불안감이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그래도 오늘 장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네. 건너받아서 빅피처에서도 이 얘기 먼저 해보고 싶거든요. 위탁 받았어요. IBM 거 CPU. 네. 이게 IBM하고는 계속 이전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 이제 만남을 좀 가졌었고 네. 예전에도 보면 IBM하고 같이 이제 뭐 공정 개발도 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 실제 수주로까지 이제 이어진 거죠. 네. 17년 이제 IBM이 발표를 한 겁니다. 서버용 CPU 파워 10을 공개를 했는데 이것을 삼성전자의 7나노 EUV를 통해서 생산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IBM도 처음으로 이게 출시하는 거더라고요. 7나노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파워 10은 차세대 쪽이고 네. 서버용 CPU 쪽에는 IBM이 굉장히 좀 유력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주도권을 좀 쥐기 위해서 네, 네. 새롭게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맡겼는데 네, 네. 삼성전자의 7나노 공정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이제 뭐 대만 쪽에 IT 잡지들이 공격들을 많이 했거든요. 폄하하고 예. 약간 근데 그랬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포스 RTX 30 뭐 일명 이제 암페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걸 삼성전자에 맡기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이제 뭐 전 세계 이제 이런 칩 업체들이 삼성전자의 7나노 공정에 대해 가지고 신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만에서 말의 이제 그런 공격들을 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어적인 계기가 될 것 같고. 확실한 그런 뉴스가 될 것 같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스마트폰도 지금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잖아요. 네, 노트 네. 20이 음. 지금 보면은 뭐 초반에 굉장히 좀 역대급으로 좀 잘 팔렸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자체한테는 모멘텀 좀 될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EUV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굉장히 공격적인 예, 지금도 드라이브를 이제 투자를 하고 걸어주네요. 있고 예. 뭐 이제 지금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어가고 있고요. 네, EUV가 네. 절반이고요. 어. 3공장 같은 경우에는 9월달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어떻게 갈지는 좀 두고 보면서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쪽에도 아마 EUV 쪽으로 이제 넣을 것 예, 같아요. 많이 네.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TSMC를 따라잡을 중요한 계기냐 따라잡으려면 한참 멀었어요. 격차가 사실 더 벌어졌죠. 예, 이번 너무 1분기 오면서. 예, 격차가 커가지고 커가지고. 따라잡으려면은 많이 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 업계 내에서 삼성전자의 기술력 부분에 있어가지고 TSMC와 이제 나란히 할 수 있다. 특히 네네. 7나노 이하 또 5나노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오게 될 여러 가지 이제 영업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거에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번 삼성전자랑 거래를 하면은 계속 삼성전자랑 거래를 하게 되고요. 네. TSMC랑 거래를 하면 바꾸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공정에 맞는 네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개발을 해요, 칩을. 그래야지 그쪽 공정에 맞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꾸게 되면 또 다시 다른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설계 방식을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일단 가져오는 거는 굉장히 그 힘은 들지만 네.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한번 가져오게 되면은 붙들어둘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제 하나의 큰 진전으로 볼 수가 있겠고 실적 시즌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이제 성장주들로 다시 또 이제 시선이 또 쏠릴 수 있거든요. 완전히 그러네요. 그런 부분에서 뭐 비메모리 관련주는 뭐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투자가 내년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이어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네.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아직까지 격차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만 어떤 시발점이 될 만한 뉴스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경쟁력을 입증할 만한 소식이기 때문에 주가는 강한데 사실 그전에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삼성전자는 못 움직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오늘은 또 정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여기에서 포인트 어떻게 주세요? 오늘은 이제 그 전체적인 시장에 지금 매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코로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 쪽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다 거의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쨌든 뭐 이런 좋은 어떤 호재가 있고 네. 그리고 노트까지 잘 팔리는데 빠지면 굉장히 이상하죠.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이쪽으로 이제 매기는
삼성전자와 코로나 쪽으로 가는 거고 네. 삼성전자가 지켜준다면은 오늘 이제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비메모리 관련주들 잡아야 될까요? 예, 다 잡아야 됩니다 지금. 예. 핵심 종목은 뭐 보세요? 비메모리에서?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네. 이제 그래서 어떤 종목이 이제 꼭 얘가 이 종목으로만 집중된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 테스나만 강한데요 오늘. 예, 오늘 뭐 테스나도 괜찮고요. 네. 테스나는 새로운 이제 모멘텀이 또 부각이 되겠고요. 실적도 너무 좋았고요. 예, 또 EUV 관련된 뭐 소재들도 다들 네. 뭐 올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뭐 네.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이 있고, 네네. 또 이제 칩리스 쪽으로는 AD 테크놀로지, 많잖아요. 예, 또 이제 뭐 후공정 쪽으로는 네페스 이런 네. 종목들이 네. 다 아마 하반기 때는 시세를 또 이제 줄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만 원 찍기 100원 모자랐어요.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눌림목에서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EUV 공정과 관련된 종목들, 비메모리 쪽에서도 종목들 잘 필터링 하시면 네, 좋은 수익 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메디톡스가 오늘 또 화제몰이가 되고 있는데 워낙에 노이즈가 많은 종목인데 지금 다시 기사 회생하는 분위기 그리고 반사의 기대가 관련 종목들은 또 휴재, 뭐 세테마 이런 거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판도 역전된 건가요? 일단 뭐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워낙 메이톡스 건이 이제 네. 이게 반전이 있는 건이잖아요. 반전에 반전이 너무 예, 많이 그래서 나와서 이제 예. 법원이 결정을 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메이톡신의 생산이나 판매가 네. 계속해라. 예,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는데 네. 그건 이제 멈추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어쨌든 따져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예, 메디톡신의 지금 유일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걸림돌이 뭐였냐면 바로 이제 메디톡신의 생산과 판매가 중단되는 거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됐다면은 이제 주가가 간다 그래서 이제 상한가를 가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대웅제약하고 이제 그 ITC 예비 결정이 네. 이제 유리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특성상 뭐냐면은 거의 예비 결정이 본 결정에서 바뀌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대웅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것들이 약간 조금 그 이유들이 대웅은 자기네들의 이제 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는 있지만은 네, 네. 약간 좀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내용상으로 메디톡스 쪽으로 좀 유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적으로 본다면 2분기 매출이 분기 대비해서 늘었는데 30%가 늘었는데 영업 손실이 41억 있습니다. 근데 영업은 왜 안 늘었냐 봤더니 ITC 소송비가 64억이 있어요. 네. 3분기부터는 요거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이제 회복이 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특히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엘러간에서 지금 이노톡스 3상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기술 사용료 마일스톤이 240억 원이 수령이 네. 됐어요. 3분기 때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실적 네. 반등에 대한 이제 뭐 반등 거의 나온다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도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법원 소송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기면은 이제 또 굉장히 커다란 주가 상승 요인은 빅포즈가 되겠지만, 되겠죠. 만약에 지게 되면 또 이제 급락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한 35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는 좀 눈치 보긴 좀 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35만 원까지면 굉장히 지금보다 업사이드 넉넉하게 열어두고 있다라는 점, 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상의 큰 그림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세하게 조금 다뤄드려야 될 것 같은데 10시에 확진자 나온 거 보니까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정말 200명 넘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림 잠깐 보시면은 추이를 네. 잠깐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그 16일 날 279명으로 확 뛰었었죠. 네. 그랬다가 어제는 또 이제 197명, 200명 밑으로 좀 내려왔었는데 컸는데 오늘 또 200 대 260 몇 명 나왔어요.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일단 진정되는 기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었는데 뭐 오늘 언택트주들 보면 시세가 뭐 다들 뭐 그 잘 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그 264명 얘기 나오고 나서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지수는 꺾이고 확산이 좀 더 되고 있는데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 아마 거의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원격 의료 쪽에도 뭐 비트컴퓨터도 11% 넘게 오르고 있고 네. 유비케어도 9% 오르고 있고 교육 쪽에도 이제 3단계가 발령이 되면은 그 학교 또 그 등교 못 하거든요. 9월 11일까지인가 또 그 조치 나왔더라고요. 학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YBM 넷이라든가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종목들도 네. 다들 이제 급등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기 대응부터 줘야 되나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이제 확진자 수가 늘었기 때문에 바로 뭐 차익 매물이 바로 뭐 쏘아지기보다는 아마 조금 좀 눈치 보긴 좀 나올 거고 내일 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가지고 시장이 조금 관망을 좀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 확진자 수에 의해 가지고 시세가 좀 변동될 상황이 좀 크겠죠. 크겠죠. 네. 이렇게 올라간 부분에서 이제 가령 따로잡기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매매에 좀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오늘 보면은 이제 굉장히 급등한 상태에서 네. 변동성이 뭐 내일 올라간다 할지라도 장중에 또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대응을 좀 못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조금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엔 좀 데이 트레이딩 정도로 데이 트레이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섹터니까 네. 데이 트레이딩 정도로 접근하시면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을 보고서는 그래도 옛날 같지는 않겠지라고 안심하시는 부분이 2,400선이 전혀 흔들리질 않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시장 전체를 아직까지는 좌지우지할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네. 참여자들이 지금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네. 예전에 3월달, 4월달처럼 대구에서 이제 확산이 네, 막 네. 됐을 때처럼 네. 그 정도까지 이게 막 이어지면서 확산이 되기보다는 네. 그래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마스크도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집회발로 집회가 좀 있고 또 종교 시설에서 많이 좀 늘었잖아요. 그랬어가지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특이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좀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좀 잦아들지 않을까 네, 이런 네. 기대들은 좀 그랬으면 하고 있는 것 좋겠는데.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 시세들도 하루하루 좀 변동성이 좀 보면서. 있을 거기 때문에 민감하게 좀 대응들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감한 대응이 필요한 쪽에서는 뭐 항공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지금 엔터하고 콘텐츠까지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CJ, CGV도 지금 요즘에 영화 개봉돼가지고 예. 한참 관계몰이 성공한다 이런 뉴스 나왔는데 찬물 확 견져버렸거든요. 네. 네, 그쪽에 일단 저는 반등은 나올 걸로 봐요. 그래요? 반등은 나올 거고 단지 이제 그 시간이 좀 문제일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오늘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굳이 그쪽 섹터를 오늘 빠진 섹터를 매도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그러면 들고 계셔도 되는 걸로 다 예, 제가 예. 말씀드린 sektor 다 무방한 건가요? 예, 다들 네, 반등들은 화장품도. 아마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네, 네. 단지 이제 시간이 언제 잦아들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네. 뭐 신규 매수라든가 네, 물타기는 조금 더 많이 보고. 보시면서 하셔야 네,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응해야겠다 분위기 안 좋다 하시면 그때 알려주세요. 네,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투매 동참의 필요는 없다 빠지고 있는 쪽도요. 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어떻게 그릴까요? 전문가님? 네. 매수 기회다. 반지의 전차 매수 네.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반지의 전차, 반도체 네. 그리고 5G, 5G. 그리고 전기차 네. 매수하셔야 됩니다. 빠질 때. 알겠습니다. 반도체, 5G, 전기차. 네, 종목들은 충분히 골라주셨으니까 네. 저희 매수기에 탐해 볼게요.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